오래된 의자, 낡은 그림, 혹은 눈을 마주치고 있는 인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들과 시선을 나눈 그 순간 저주는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할 10개의 물건은 실제로 존재했고 실제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냥 이야기일 거라고요? 그랬다면 이 영상은 아마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1702년 영국. 살인죄로 교수형을 앞둔 남자 토머스 바스비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앉던 술집 의자에 집착했습니다. 그 의자는 그가 죽인 장인과 마지막으로 말다툼을 벌였던 자리였습니다. 죽기 직전 그는 말합니다. 이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모두 죽을 것이라고요. 그 후 이 의자에 앉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죽음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의자에 앉은 미군 병사들이 전투에 나갔다가 모두 돌아오지 못한 이야기. 1970년대 배달부가 앉은 뒤 그날 밤 트럭 사고로 사망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 의자에 앉은 사람 중 살아서 돌아온 이는 거의 없었죠. 공포에 질린 마을 주민들은 결국 이 의자를 술집에서 치워 박물관 천장의 못으로 고정해버렸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앉을 수 없는 유리박스 안에 갇혀있죠.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분노가 아직 남아있는 걸까요? 유대 신화 속 디부크는 죽은 자의 혼이 남아있는 악령입니다. 그리고 이 악령을 가두는 용도로 쓰였다고 알려진 물건이 바로 디부크 상자입니다. 2001년 미국의 골동품상 케빈 매니스가 경매에서 이 상자를 구입하면서 저주의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상자를 선물로 주었는데 며칠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케빈은 결국 상자를 되팔았고 이후 상자를 가진 사람마다 악몽, 건강 악화, 갑작스러운 이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겪게 되었죠. 심지어 이 상자를 보관했던 사람 중 2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소유자를 거쳐 지금은 박물관에 봉인된 채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상자 안엔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악령일까요? 아니면 그걸 믿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만든 결과일까요? 1904년 미국 플로리다. 소년 유진 오토가 받은 인형 하나가 수십 년에 걸친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인형은 독일에서 만들어졌고 파는 인형이 아닌 전시용 상품이었습니다. 로버트 인형이 집에 들어온 후부터 집안에선 속삭임, 발소리,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가구가 혼자 움직이는 일도 잦았다고 합니다. 유진은 로버트가 그랬어요 라는 말을 반복했고 그는 인형과 평생을 함께하다 죽을 때까지 인형을 옆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 후 로버트 인형을 여러 사람들이 소유했지만 소유자들이 교통사고, 병, 사업 파산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일이 유명해지면서 결국 인형은 박물관으로 보내지게 되었죠. 현재 인형은 키웨스트의 이스트 마틴 박물관에 보관 중이며 박물관에서 초차 로버트를 무시하거나 허락 없이 사진을 찍은 사람들에겐 저주를 내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장난으로 사진을 찍거나 이 인형을 놀렸던 사람들은 이상한 일이 생겼고 인형을 향한 수백 통의 사과 편지가 박물관으로 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 사탄의 인형의 배경이 되면서 또 한 번 재조명되었죠. 진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그 인형의 눈을 피합니다. 1955년 영화배우 제임스 딘은 리틀 바스타드라 불린 포르쉐 550 스파이더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 차를 타고 도로에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럭과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이후였습니다. 사고 이후 차량 부품을 나눠 가진 사람들 중 여러 명이 연달아 죽거나 큰 부상을 입습니다. 바퀴를 장착한 레이서는 경기 중 전복되어 즉사했고 엔진 부품을 공유한 또 다른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차량을 운반하던 트럭이 도로에서 전복돼 기사와 동승자가 병원에 실려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트럭은 심하게 망가졌지만 트럭에 실린 리틀 바스타드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는 증언도 전해집니다. 박람회장에서 이 차량을 전시했었는데 지지대가 무너져 관람객 1명이 크게 다쳤고 그 사건 이후 해당 전시는 중단됐습니다. 결국 차량은 여러 사고를 일으키며 이곳저곳 옮겨다니다 어느 순간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차량의 정확한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 저주를 품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죽음으로 멈춘 제임스 딘의 꿈이 다른 사람들을 거부했던 걸까요? 이탈리아 바사노 마을에서 만들어진 은재 꽃병.
15세기 무렵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선물로 전달된 이 꽃병은 같은 날 밤 신부의 죽음과 함께 저주는 시작됩니다. 그녀는 꽃병을 꼭 껴안은 채 숨진 채로 발견되었고 그날 이후 꽃병을 소유한 사람들 역시 하나같이 수상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로마에 살던 한 시계공은 이 꽃병을 책장 위에 두었다가 3개월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또 다른 의사는 꽃병을 지인에게 받아간 지 하루 만에 급성 쇼크로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이후에도 소유자들은 교통사고, 심장질환 등으로 잇따라 사망하면서 이 꽃병은 이탈리아 당국에 의해 회수됩니다. 지금은 나폴리의 한 지하실 깊숙이 납으로 봉인된 채 묻혔다는 주장만 있을 뿐 누구도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꽃병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인형은 보기만 해도 저주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패기 인형의 시작은 한 영국 여성 수집가가 인터넷 경매를 통해 이 인형을 입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인형을 들여온 이후 지속적으로 기침, 불면증, 환청에 시달렸고 심지어 지속적으로 정체불명의 여성이 자신을 쳐다보는 악몽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패기 인형을 조사하던 연구자들 역시 갑작스런 두통, 메스꺼움, 심장 압박감을 호소했으며 패기의 사진을 보기만 해도 불안을 호소하거나 병원에 실려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현재 인형은 철제 유리 케이스에 봉인된 채 영국의 오컬트 박물관에 포관되어 있습니다. 문 앞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다고 하죠. 허락 없이 쳐다보지 마세요. 1980년대 영국 어느 시골 마을. 이탈리아 화가 브루노 아마디오가 그려놓은 소년 그림이 세간의 시선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림은 슬픈 눈빛의 소년을 그린 초상화로 당시 영국 전역에서 수천 장 이상 판매되었죠. 그런데 이 그림이 걸려있는 집마다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 속에서도 그림만 멀쩡하게 남아있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그림만은 타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점점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언론 보도 이후엔 일부 이 그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림을 태우거나 버리는 사례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림을 파손하려다 쓰러졌다는 증언도 남아있습니다. 그림이 저주받은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반복된 것인지 그 판단은 보는 사람의 몫이겠죠. 약 45캐럿. 짙고 깊은 푸른빛을 지닌 이 보석은 세계에서 가장 저주받은 보석 중 하나로 불립니다. 이 보석의 유래는 인도의 신상에서 떼어낸 것으로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됐다고 전해지죠. 이후 프랑스로 넘어간 보석은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손에 들어가고 두 사람은 프랑스 혁명 중 단두대에서 처형당합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소유자들이 이유 없는 죽음, 파산, 실종, 정신이상에 시달리며 보석의 저주는 이어졌습니다. 한 귀족은 보석을 구입한 직후 가족을 잃었고 한 사업가는 이 보석을 저당 잡으려다 이유 모를 사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현재는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수많은 경과 소문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은 이 보석을 보기 위해 줄을 서죠. 하지만 이 보석 앞에 섰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을 느낀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빛나는 건 보석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갇힌 수백 년의 절규일까요? 1922년 이집트 왕가의 비밀이 열립니다.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소년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한 순간이었죠. 화려한 금장품과 침실, 장신구, 그리고 역사상 가장 잘 보존된 왕의 시신까지 그 발견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덤을 여는 순간부터 이상한 죽음들이 시작됩니다. 발굴을 후원한 로드 카나본이 목이 물린 상처로 감염되어 갑자기 사망했고 그와 함께 무덤을 방문했던 이들 중 여러 명이 몇 년 안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기자, 학자, 번역가도 포함되어 있었죠. 언론은 파라오의 저주라며 대서특필했고 대중은 무덤을 건드린 자에게 고대의 신벌이 내린다고 믿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곰팡이, 박테리아, 방사성 물질의 영향을 들었지만 왜 일부에게만 발현되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죠. 지금도 투탕카멘의 유물을 보관한 박물관에서는 이상한 진동과 정전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왕의 안식을 방해한 자에게 내려진 저주. 그것은 정말로 전설일 뿐일까요? 지금 보시는 인형은 영화 애나벨의 실제 모티브가 된 인형입니다. 실제로 존재했고 지금도 유리관 안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 간호대생이 중고상점에서 구입한 이 인형은
처음엔 단순한 장식용으로 보였죠. 하지만 이 인형이 밤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손글씨 쪽지가 책상 위에 놓이고 문틈 사이로 속삭임이 들리며 인형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까지 생깁니다. 워렌 부부는 이 인형을 조사한 끝에 악령이 빙의된 인형이라 결론 내렸고 강력한 의식을 통해 유리관에 봉인합니다. 현재 이 인형은 절대 열지 마시오라는 경고문과 함께 오컬트 박물관 한켠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 이후 인형을 조롱하거나 유리관을 두드렸던 관람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이유 없는 사고에 휘말린 일이 보도되며 애나벨은 단숨에 현존하는 가장 위험한 인형으로 알려지게 되죠. 가끔 유리 너머의 인형이 조금씩 고개를 돌리는 것 같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애나벨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당신이 먼저 다가오지 않는다면요.